관심 많은 꼬마. 제가 유행을 잘 안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주위에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야기를 해도 굳이 막 따라한다거나 내가 꼭 경험해봐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잘 없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은 주관이 뚜렷한 거고 안 좋게 말하면은 고집이 센 건데 요새 유행이 탕후루잖아요. 주위에서 탕후루 이야기해도 막 굳이 제 돈 내고 사 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하도 탕후루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인데 한번 다뤄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한번 직접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먹어봤습니다. 네, 지금 탕후루를 먹으러 왔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제일 잘 나가나요? 아, 그럼 샤인머스켓으로 하나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샤인머스켓 탕후루 4,000원인데 아 이게 샤인머스켓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먹어보니까 맛있긴 맛있네요. 엄청 달아요. 이거 하나 먹고 더 먹고 싶진 않은데 근데 왜 먹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대중들의 유행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진 않아요. 뭔가가 유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대중들은 소비를 통해 만족을 얻고 가게 주인들은 소득을 얻고 그러면 서로 윈윈인 거죠. 다만 약간 걱정되는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유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탕후루도 결국에 지나가는 유행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돌이켜보면 이런 유행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대만 카스테라 기억하시죠? 그때는 진짜 대만 카스테라 하나 먹으려면 줄 서서 사 먹고 그랬거든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았는데도 저도 한두 번 줄 서서 사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진짜 열풍이었죠. 벌집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대만 카스테라만큼은 아니었지만 꽤 마니아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마라탕도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마라탕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마라탕 전문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마라탕은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서 일시적인 유행은 아니지만 그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유행이 그렇듯이 인기가 좀 꺼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혹시라도 지금 이런 탕후루 열풍을 보고 나도 탕후루 가게 한번 열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래요. 만약에 이미 탕후루 가게를 열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사가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탕후루가 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돈을 들여서 창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탕후루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이 아닌 이상이야 대부분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초기 창업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기기, 뭐 기타 비용까지 다 해서 거의 7천만 원이 듭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벌 수 있으면 남는 장사겠죠. 뭐 어떤 장사를 하던 간에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 정도 들기 마련이고 장사가 잘 돼서 그 비용을 얼른 회수하면 되니까.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하다 보면은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없진 않죠. 근데 만약에 7천만 원 가까이 들여서 탕후루 가게를 열었는데 이 열풍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고 장사는 기대했던 만큼 안 되고 만약에 이게 빚을 내서 한 장사였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리고 제일 염려되는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탕후루가 어쨌든 과일에 설탕을 묻혀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애초에 과일 자체에도 당분이 많아요. 뭐 탕후루에 들어가는 과일들을 보면은 딸기, 샤인머스켓, 귤, 블루베리, 뭐 사파이어 이런 것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애초에 단 과일들이에요. 거기다가 설탕까지 묻혀서 팔기 때문에 당분이 엄청나겠죠.
만약에 언론에서 작정하고 탕후루의 당분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아마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탕후루 주요 소비층들을 보면은 대부분 학생이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도 학생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의 돈이 결국에 학부모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탕후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탕후루가 갖고 있는 그 당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주요 고객층인 학생들도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만 카스테라도 어떤 방송에서 식용유 많이 쓴다고 비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열풍이 한순간에 확 식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지적이었던 게 모든 빵에는 식용유가 들어가잖아요. 식용유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비판 하나에도 열풍 하나가 확 사그러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탕후루가 과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상품일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탕후루 가게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만 하더라도 좁은 지역에 거의 4개, 5개 정도의 탕후루 가게가 모여 있는데, 와, 이게 뭐 완전 포화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루오션이 아닌 건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탕후루를 좋아하는 대중들의 선호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맛있게 먹었고요. 근데 지금 잘 되니까 탕후루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아니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많이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뭐든 적당히가 좋은 거죠. 오늘은 탕후루 열풍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아무쪼록 좀 파시는 분이나 사 먹는 사람들이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심 많은 꼬마